그래서 육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힘든 경험을 끌어올린다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내가 묻어뒀던 갈등을 해결하고 내가 편해지고 그 상태에서 아이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톡마미 여러분. 저는 정신과 의사 정우열이고 육아빠라는 활동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벌어지는 게 육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은 육아서를 보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주체인 부모 자신의 성향, 스타일이 다르고, 또 아이가 타고난 기질, 성향이 다르고, 부모와 아이의 조합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적용하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유가 없어서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그냥 주입식으로 빨리 읽고 빨리 해결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명확하게 복잡한 걸 그대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를 키울 때 크게 고민하는 두 가지 지점. 아이에게 최대한 자유를 줄 거냐, 아니면 내가 보호자로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최대한 지도를 해줄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역시도 명확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성장 과정에서 나는 얼마나 자율성이 있었는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통제를 했는가에 대한 기억들이 막 나거든요. 내가 받았던 양육 환경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내 입장에서 분명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쌓여 있을 수 있고, 살 때는 모르다가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게 막 올라오고, 근데 우리 아이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보면은 이게 부딪혀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억울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넌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역시 억울해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타고난 기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우리 엄마는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자기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억울함도 쌓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본능인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억압되고 훼손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인 나가 어떤 양육 환경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의 스타일은 어떤가를 먼저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이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괴롭다는 거. 근데 괴로워도 그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무의식적으로는 아이를 볼 때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제대로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대로 수용하고 기억하고,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먼저 그걸 정리해야지 아이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기질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키워드, 고민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 훈육인데요. 막상 훈육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보고 또 책을 보다 보면은, 훈육이라는 게 단순히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준다고 아이가 또 잘 자라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버릇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 끝단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육아의 대원칙을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의 대원칙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꼭 아이를 최대한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마음을 응원해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동시에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조금은 통제해주고 제한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줘야 되고, 이런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내가 100%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될 부분은 아이의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 속에 크게 나누면은 아이의 생각도 있고, 아이의 감정도 있고, 어떤 욕구 또는 어떻게 하고 싶은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이런 거는 100% 다 받아줘도 되거든요. 근데 훈육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받아줬다가는 이런 행동을 아이가 마음대로 막 행동하다가 아이 버릇이 나빠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근데 사람은
이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오히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존중해 줘야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용납을 하게 되면서 행동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고요. 이 마음 자체를 그냥 안 돼, 안 돼. 너 왜 그런 마음 가져? 그렇게 이상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억압받으면은 아이가 마음속에서 내 마음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점점 싹트면서 오히려 행동은 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동을 먼저 바라볼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내가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 그러다 보면은 뭐 칭찬도 할 수 있겠고 지지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아무리 그래도 행동 자체를 봤을 때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어떤 육아관에도 맞지가 않아서 부모로서 이거는 지도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마음과 상관없이 그 행동은 또 제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흔한 예가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뭘 사고 싶다 이런 욕구, 아이가 버릇 나빠질까 봐, 경제관념 안 생길까 봐 이런 마음 자체를 무시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은 내가 이해한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고 가지고 싶을 거고 집에 또 있어도 또 있으면 또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해해주고 동시에 하지만 행동 사고 싶은 걸 다 사다 보면 나중에 집에 있던 것도 흥미가 떨어지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하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해 주는 게 이제 훈육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단쳐서 마음 자체도 야단치고 행동 자체도 야단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따르게 하는 게 올바른 훈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구분해서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육아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기질 또 부모의 성향이 부딪히는 굉장히 흔한 예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의 어떤 점이 너무 어려워서 뭐 친구랑 얘기를 해보거나 맘카페 같은 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아이를 키운 엄마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는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꽤 많고. 근데 나는 육아서를 보면서 어떻게든 재우려고 하고 잘 먹이려고 하는데 잘 안 통하고. 근데 어떤 아이 엄마는 우리 아이는 그냥 잘 자던데요. 잘 먹던데요. 이러면은 아이의 기질이 다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뭔가가 잘 편안하지 못하는구나. 혹시 내가 뭐 임신 때 태교를 못해서인가 또는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인가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의 날개가 펴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기질이 다르다는 거. 예민한 기질이 있고 순한 기질이 있고 그러면은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는 예민한데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예민한 아이는 점점 어려움이 많을 텐데 나도 키우기 힘들 텐데 이런 식으로 또 안 좋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흔한 이제 실수가 그런 예민한 기질을 내가 순한 기질로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아이도 그런 면이 있고 또 부모인 나도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아이의 이런 면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객관적으로 그게 안 좋기 때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민한 거 역시도 다른 말로 하면은 섬세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하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둔하다는 걸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더 좋은 거냐?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울 때는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순한 면이.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기질이나 자기의 재능이 다르고 특히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은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예술이나 문학 쪽으로도 뛰어날 수 있을 뿐더러 인간관계라는 것도 내가 섬세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지가 않는 이유는 역시나 부모가 가진 성향 기질에 대한 게 여기서 부딪혀서 나도 사실은 예민했는데 예민하다 보니까 자라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한테 나의 이런 예민한 부분을 항상 혼나고 지적받고 나의 이 예민함을 이건 안 좋은 거고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리 잡은 경우에는 아이의 예민함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혼내고 괜히 과민해지고 그러면 똑같이 내가 경험했듯이 우리 아이에게도 있는 그대로 수용했었을 때는 재능으로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 자꾸 억압되고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의 마음에 쌓이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도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대물림처럼 나의 아쉬움이 그대로 아이의 아쉬움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만 보지 마라. 먼저 아이를 볼 때 나라는 창을 통해서 아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는 창을, 나라는 필터를 정말 잘 관찰하고 인식하고 해야 된다. 아이와 부모의 이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하기 싫지만 꼭 이런 고민을 해보고 동시에 육아서를 보고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거를 계속 쌓아가는 거를 권유드리고 또 응원드립니다. 육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힘든 과거를, 힘든 경험을 끌어올린다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 해결하면 오히려 내가 묻어뒀던 갈등을 해결하고 내가 편해지고 그 상태에서 아이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